제가 여기서 이렇게 쭉 생각해보고 조금만 더 알아봤더니 지금 그 가장 선봉에 서서 그 윤 대통령과 한덕수와 모든 이진숙과 모든 사람을 갖다가 다 그 탄핵시켜야 된다, 파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? 그건 누구냐면요, 정계선이잖아요.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납득이 되지가 않았어요. 왜 납득이 되지가 않았느냐? 아니, 정계선 재판관이 막내거든요. 저기서 정계선은 막내다. 어떤 의미에서 막내다? 그 임용된 순서에 있어서도 막내고, 가장 최근에 임명된 사람이 정계선이에요. 조한창하고 정계선이 같이 임명이 됐는데, 조한창은 그래도 이제 나이도 많고 사법 그 연수원 기수도 높고, 그 다음에 나이로 쳐도 정계선이 막내야. 지금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87, 88 이렇게 그 세 명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. 87학번에 누가 있습니까? 김복형. 88학번에 누가 있습니까? 정계선과 그다음에 그 정정미, 이렇게 세 명 있는데, 정정미 재판관이 더 막내겠구나. 둘 다 69년생인데, 왜냐하면 그 정정미는 그 빨리 들어가서 그 88학번이니까 69년생이고, 정계선은 원래 87학번인데 그 1년 먼저 7살 때 들어가서 69년생인데, 그래도 아마 정계선이 그걸 거예요. 저 생일은 더 빠른 것 같아. 근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막내인 거지. 그러니까 대학 학번으로 보나 사법연수 기수로 보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그걸로 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정계선이 막내인데, 왜 윤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인용파의 선봉장 역할을 정계선이 하나? 지금 정계선과 김복형이 겨울 이렇게 양측의 이제 대표자처럼 그래 선봉에 써서 이렇게 막 논리적으로 말 가지고 제가 말싸움한다는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 왜 그러겠습니까? 그 이유는 무엇인가? 딱 보세요. 그 대통령 탄핵 인용파는 4남매인데 1남 3녀예요. 1남 3녀. 그러면 그 희한하게 문영배, 그 다음에 이미선, 정정미, 그 다음에 정계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. 지금 헌법재판관이 남자 넷, 여자 넷 4대 4인데 그 중에 3명의 여자가 희한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처단하자는 쪽이에요. 그 다음에 그쪽엔 누가 있습니까? 문영배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미선 재판관 동생 그 이상희 변호사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는데 최고 그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정계선 그 재판관 남편, 그 남편도 그 황필규 변호사도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, 정정미 그 재판관 남편은 판사인데 우리법 연구예요. 그러니까 이쪽이 딱 되어 있단 말이죠. 그 다음에 김영두는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한다고 치고, 이쪽은 2남 1녀란 말이에요. 1남 3녀 대 2남 1녀의 싸움인데,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누가 나서야 됩니까? 문영배 재판관이 나서야 되지. 문영배 재판관이 나서야 되는데 왜 나서야 됩니까? 나이도 제일 많고, 그 다음에 경력도 제일 많고, 그 다음에 어쨌든. 그런데 문영배 재판관이 지금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.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대상을 크게 입었어. 내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야. 나 여기서 권한대행만 떼면, 내가 헌법재판소장 되면,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저기 거의 1000평짜리 집에 그냥 그 연건평 300평짜리 그 집에 그 다음에 제 소장님 되면 월급이 900에서 1300으로 오르고 얼마나 속으로 나 헌법재판소장 하고 싶다 그랬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냥 띠기득 막 이렇게 그 재판을 갖다가 진행하다가 내상을 하도 많이 입은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보다 문영배 재판관 목소리가 힘이 팍 죽었어. 오늘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? 대통령 권한대행 누구야 한덕수에 대한 그 탄핵 심판을 기각합니다.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? 심판을 기각합니다. 이렇게 이야기해야지. 근데 기각합니다 이런단 말이죠. 그러니까 문영배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럼 누가 역할을 해야 되느냐? 이미선이나 정정미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막내가 보다 못해가지고 나래도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, 그래서 지금 정계선 재판관이 맨 앞에 쓴 거 아닌가? 그러면 기각파 입장에서 보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? 저쪽에서 장수가 딱 나왔어. 저기 이렇게 외구들이 막 쳐들어왔는데 그 신라군이 이렇게 막 나가는 거야. 그러면 누가 나가야 되겠습니까?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, 저쪽에서 신라하고 백제하고 막 싸우는데 저쪽에서 화랑 관창이 나왔어. 그러면 높은 장군이 나가면 되겠습니까? 격에 맞아야지, 격에.
제 생각에는요. 그래가지고 지금 예컨대 저쪽에서 막 정계선 재판관이 막 목소리 막 높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정영식 재판관이 말을 갖다가 일일이 반박을 해야 되겠습니까? 정영식 재판관은요 정계선 재판관하고 연수원 기수가 10년 차이가 나요. 10년 차. 야, 내가 10년 전에 판사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정계선 막 그 뭐라 그럴까 사법연수원 2년 빼니까 내가 판사 8년 차고 있을 때 정계선은 어쨌든 뭐 사법연수원 들어와 가지고 뭐 깨작깨작 하고 있는데 그다음 조한창도 마찬가지란 말이죠. 그러니까 그다음에 학번으로 치면 뭐 그정 학번으로도 한 10살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. 그 누구야 그 조한창 재판관하고 정영식 재판관하고 장덕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. 조한창 재판관이 그냥 슬쩍 이렇게 밀었을 것 같아. 아이 김복형 재판관 당신이 좀 하지. 왜 제가 왜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나서기엔 좀 격이 안 맞잖아. 좀 쪽팔리잖아. 저 김복형하고 저기 정계선하고 뭐 같은 실질적으로 87학번 동기래며 그다음 뭐 나이도 같다며 그다음에 옛날에 서울대 법대 여학생실 있을 때 거기서 자주 봤다며. 그러니까 당신이 좀 해줘. 그다음에 당신이 꿀릴 것도 없잖아. 왜냐하면 정계선은 사법시험 수석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복형도요 서울지방법원이 초임이니까 연수원에서 거의 탑 오브 탑이었다는 이야기인 거죠. 그 다음에 연수원 기수는 김복형이 정계선보다 3기수나 위니까 그러니까 정계선은 나 사법시험 수석했다 이거 가지고 막 그렇게 내세울 텐데 자랑할 텐데 그거 내세울만 하죠. 사법시험 수석 아무나 합니까? 저희 때 사법시험 3만 명 시험 쳤거든요. 3만 명 중에 1등한 거잖아요. 저는 다시 태어나라고 해도 1등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정계선 했잖아. 그러니까 나 수석이야. 이런 프라이드는 가질만 하고 저는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김복형이 밀리겠냐 이거지.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헌법재판소 싸움은 김복형과 그 정계선의 싸움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그 선고가 어떻게 나왔습니까? 오늘 결론이 오히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을 썼는데 그런데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은 각하를 갖다가 주장했잖아요. 각하를.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 두 분의 그 재판관들은 이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. 저는 오히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를 갖다가 한다라고 하면 정영식, 조한창 이 두 분은 이거는 연결된 건 아닙니다. 사안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. 그런데 정영식, 조한창은 한덕수도 각하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각하시키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다음 김복형은 각하까지는 아니더라도 기각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5대 3으로 나오면은 결론은 똑같아지는 거예요. 5대 3이 되면 결론은 뭐가 된다? 기각이 된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